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무슨 일이야, 엠마? 무고한 자를 짓밟는 악인을 처벌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날 엠마라는 지인이 내 사무소를 찾았다. 실례할게, 이주인 씨. 이 사람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대서. 내 사무소를 찾는 이들은 하나같이 가슴속에 증오의 불꽃을 품은 이들뿐. 저기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은 이 사람도 예외는 아닐 터였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이 어눌한 말씨는 지적장애인인가?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선 사장님과 동료들을 죽인 놈들을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의 눈동자 속에는 분노의 검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스미다 유케. 사장님, 쿠키 다 됐어요. 잘했다. 아주 먹음직스럽구나.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장애인도 적극 채용하는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선천적 지적장애인인 의뢰인은 미안하다, 아가. 난 도저히 못 키우겠구나. 아기였던 시절에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한다. 의뢰인은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다. 장난감 내놔! 예! 유키! 보육원 직원들은 그런 의뢰인을 사랑으로 보살폈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면 안 돼. 그러면 네 마음도 상처 입게 돼. 네. 인간으로서 필요한 것을 가르쳤다.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보육원을 떠나 홀로 서기로 마음먹었다. 정말 괜찮겠니? 괜찮아요. 일할 곳도 찾았어요. 의뢰인은 자신의 힘으로 취직에 성공했다. 그렇게 그는 장애인을 채용하는 제과 회사에 들어갔다. 스미다, 쿠키가 탔잖아. 잘 지켜봤어야지. 이런. 하지만 어리숙한 의뢰인에겐 모든 것이 어렵기만 했다. 남들보다 순수했던 그는 사장님, 일 너무 어려워요. 저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 혼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장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의뢰인의 말에 사장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원래 처음엔 어려운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물론 우리도 그랬고. 정말요? 출신이나 능력은 상관없어. 중요한 건 노력이야. 노력하면 누구든 성장하게 돼 있어. 사장의 말에 의뢰인은 깊이 감동했다. 그 격려가, 한마디가 의뢰인이 다시 일어설 큰 힘이 되어주었고. 스미다, 건포도가 아니라 땅콩을 넣었어야지. 죄송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맛있어. 합격이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제 몫을 해낼 만큼 성장했다. 시청 앞 가판대에서 판매한 쿠키는 사람들에게 호평을 얻었다. 너무 맛있어요. 달콤하고 땅콩은 오독오독 씹히고. 감사합니다. 시청 앞에서 동정심을 부채질하고 맛대가리 없는 쿠키를 강제로 사게 해? 멀쩡한 사람들 발목 잡는 것도 정도 것이지, 빌어먹을 놈들. 하지만 그것이 비극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말았으니 참극은 해질녘 땅거미질 무렵에 일어났다. 어이 장애인들! 사람들 발목 잡는 것도 오늘로 끝이다. 뭐야? 인간의 못 미치는 전응아들은 싹 쓸어줘야지, 안 그래? 수상한 남자들이 갑자기 공장에 들이닥친 것이다. 놈들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정을 눈에 가시라고 여겼다. 뭔가 자네들은! 국익을 가로챈 위선자는 입 닥치시지. 우선 죄가 막중한 너부터 죽여주마! 괴한은 사장의 복부를 무자비하게 칼로 찔렀다. 다른 습격자는 직원들을 마구 폭행했다. 닥쳐! 시끄럽게 굴굴대지 말고. 선배! 폭력과는 연이 없는 직원들은 저항도 못하고 얻어맞았다.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뒤에는 2층으로 끌려가 구속당했다. 무서워요. 용서해주세요. 진짜 지옥은 거기서부터였다. 지금부터 문제를 내겠어. 너희 목숨에 가치가 있는지 한번 시험해볼까? 괴한들은 직원을 상대로 게임을 시작했다. 문제, 해도령을 시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할코맨. 그 시절에 슈퍼히어로가 있겠냐? 그들이 대답을 맞힐 수 있으리 만무했다.
정답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무능한 것들 죽어라! 오답의 대가는 목숨으로 치러졌다. 세일러문 좋아하시네. 국어 시간에 졸았냐? 생명에 대한 존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 그럼 이제 딱 한 놈 남았군.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차례가 돌아왔다. 기사회생할 방법 같은 게 있을 턱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1층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와 놈들은 처형을 멈췄다. 웬 연기야? 이거 불난 거 아니야? 예고 없이 직원들이 2층으로 끌려온 탓에 미처 불을 끄지 못한 것이다. 보스 어쩌죠? 일단 진정하고 우리 어디서 났는지부터 찾아. 화재를 처음 맞닥뜨린 놈들은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때였다. 한 사람의 그림자가 검은 연기를 헤치고 계단을 올랐다. 직원들을 구해야 돼. 맨 처음 구타를 당한 사장이었다. 사장은 혼란에 틈타 의뢰인에게 다가가 사장님. 피를 토하며 과도로 구속을 풀었다. 사장은 자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스미다, 도망쳐. 너만이라도 살아남아. 마지막에 남은 의뢰인만이라도 도망치게 할 셈이었다. 의뢰인은 사장의 마지막 소망을 받들어 혼란을 틈타 온 힘 다해 창문 쪽으로 뛰었다. 물론 이를 놓칠 리 없는 괴한들은 의뢰인을 막으려 했다. 저 자식이 어딜 도망가? 그렇게는 안 돼. 스미다, 도망쳐. 뭐야, 다 죽어가는 주제에 방해하지 마. 하지만 사장이 몸을 날려 시간을 벌어주었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의뢰인은 그대로 창문을 깨고 바깥으로 뛰어내렸다. 원숭이만도 못한 놈을 지켜서 뭐 한다고. 안 떨어져. 은인의 단말말을 등진 채 2층에서 뛰어내린 의뢰인은 착지할 때 땅에 얼굴을 세게 부딪혔다. 보스, 오븐에 들어있던 쿠키가 타서 연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채, 원숭이 한 마리가 도망쳤다. 당장 찾아. 상처 입은 얼굴은 마치 불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도망쳐야 돼. 의뢰인은 아픔을 꾹 참고 어찌어찌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의뢰인은 알지 못했다. 사장님, 앞으로 나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한다는 선택지를 떠올리지 못한 것이다. 미숙한 의뢰인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하지만 그도 외형은 어른이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뭐, 내 알바야? 아, 꺼져. 기분 나빠. 골치 아픈 일에 엮이길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싸늘한 반응에 마음이 꺾이기 직전이었다.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세상에, 얼굴 많이 다쳤네. 그런 의뢰인에게 말을 건 사람이 바로 엠마였다. 의뢰인은 어눌한 말투로 열심히 사정을 설명했다. 사장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를 도망쳤어요. 그래서? 엠마는 의뢰인을 안심시켜주기 위해 꼭 끌어안았다. 많이 힘들었지? 그가 장애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엠마가 물었다. 범인들이 원망스러워? 죽은 사람들의 원수를 갚고 싶어? 복수라는 이름의 업보를 짊어지겠느냐고 말이다. 순진한 의뢰인에게는 악마의 권유나 다름없었다. 미워요. 내 동료들을 상처 입혀서요. 용서 못해요. 의뢰인은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탁이에요. 도와주세요. 사장님과 동료들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리고는 깊숙이 머리를 조아렸다. 쿠키 만드는 사람은 좋은 사람, 다들 노력하는 사람. 그의 꾸밈없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내게 전해져 왔다. 그때 의뢰인의 얼굴에 악기가 깃들었다. 그놈들은 우리 실패작이라고 했어요. 우리 죽일 때 웃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실패작이에요?
태어난 게 실패해요. 분해요. 분해 죽겠어요. 그 말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건 분노가 느껴졌다. 아니, 넌 실패작이 아니야. 나조차도 분노를 억누르기가 어려웠다. 무고한 마음을 가진 그의 절실한 부탁. 이제 안심하렴. 아저씨가 원수를 갚아줄게.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것을 이뤄주지 않는다면 고문 소믈리에로서 존재 가치는 없으리라. 그 후 나는 정보상 고다이와 만났다. 정보야 이미 파악해뒀지. 사상자가 워낙 많은 사건이었잖아. 역시 믿음직하군. 그에게 자세히 들려줘. 범인은 클리너라는 이름의 한글레로, 리더는 히가시야마라는 남자였다. 인간 사회에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청소한다는 뜻에서 클리너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 정말 웃기지도 않는군. 히가시야마의 정신 나간 사상은 중학생 시절에 비롯되었다. 점심시간이다. 채! 3학년 때 놈은 한 지적장애인과 같은 반이었다고 한다. 시미즈라는 이름의 소녀는 점심시간마다 곧잘 떠들곤 했다. 이 새 좀 봐. 창문으로 들어왔어. 귀엽다. 네가 좋은가 봐. 이해심을 가진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히가시야마는 시미즈를 미워했다. 더럽게 시끄럽네. 원숭이처럼 소리 지르긴. 자습을 방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리고 중학교 마지막 수학여행에서 놈의 악감정이 폭발했다. 시미즈가 사라졌다. 히가시마, 같이 찾으러 가자. 제가 왜요? 같은 반 친구 아니냐? 곤란한 일이 있을 땐 서로 돕고 그래야지. 숲속을 산책하던 중 시미즈가 무리해서 이탈하고 만 것이다. 히가시야마는 물가에서 놀고 있는 시미즈를 발견했다. 와, 차가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단 행동 몰라? 그 모습을 보며 히가시야마는 격한 분노를 느꼈다. 떨어지지 말고 잘 따라와야 할 거 아니야, 이 원숭아! 아파. 쌓여왔던 울분이 폭발한 히가시야마는 폭력을 행사했고, 전능아 따위가 살아서 뭐 한다고! 그러다 결국 시미즈를 때려 죽이고 말았다. 원숭이 같은 놈 때문에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을 순 없지. 이성을 되찾은 히가시야마는 시체를 강에 흘려보내 증거를 인멸했다. 그 후 시미즈의 시체는 강 하류에서 발견되었다. 얼굴이 심하게 손상됐어. 떠내려오면서 바위에 부딪힌 건가? 발이 미끄러져서 강에 빠졌나 보군. 불쌍해라. 하지만 히가시야마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향하는 일은 없었다. 경찰이 날 의심하지 않았어. 전능아를 없애라는 하늘의 계시야. 장애인에게 편견을 품고 있던 히가시야마는 이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 후 놈은 장애인이 습격하고 다녔다. 야, 원숭이, 음식물 쓰레기 펴지 마! 몇몇 청년들은 히가시야마의 비뚤어진 사상에 매료되었다. 지금 지구는 인구 폭발 상태다. 장애인을 없애는 건 정의로운 행위야. 그렇게 놈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 고다이가 신문을 내밀었다. 조직의 규모는 100명. 하나같이 인간 쓰레기에 교활한 놈들 뿐이야. 신문에는 제가 공장의 화재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이번 건도 오븐에서 불이 난 걸로 처리됐어. 죄질이 아주 무겁군. 한 놈도 빠짐없이 없애버리겠어. 놈들은 연안 근처에 버려진 건물을 아지트로 쓰고 있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처리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래. 이날은 전체 소집일이라 아지트의 모든 조직원이 모여 있었다. 오늘의 나는 일절 차비가 없다. 한 번에 죽여주는 걸 고맙게 여기도록. 우선 망을 보는 남자의 목등뼈를 비틀어 꺾었다. 그런 다음 우린 아지트로 쳐들어갔다.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나요? 뭐야 저것들은? 습격이다! 아지트 안에는 쓰레기들이 한데 모여 있었다. 오늘은 대청소 날이다. 선생님, 1분도입니다. 잡것에게 시간을 할애할 여유는 없다. 소리칠 시간이 있으면 움직이지 그래. 칼을 빼든 나는 첫 공격에 최전선에 있던 3명을 베었다. 적들은 단숨에 혼란에 빠졌다. 갑자기 칼을 휘둘렀어. 뭘들 그리 놀라는지 모르겠군. 무고한 사람들을 느닷없이 습격한 게 누구였더라. 단죄할 시간이다.
니놈들의 죄는 전원 죽음으로 갚아라. 악인에게 자비란 없다. 나는 무자비하게 적들을 차례차례 베어나갔다. 일본도를 포함한 모든 칼은 동물의 피가 묻으면 묻을수록 날이 무뎌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무뎌졌다 해도 철덩어리는 철덩어리. 둔기로서도 위력은 충분했다. 거기다 날은 무뎌져도 칼끝은 쉽게 무뎌지지 않는다. 한꺼번에 저 세상으로 보내주지. 찌르기라면 충분한 살상력을 발휘한다. 악당이란 족속은 실력의 차이를 보게 되면 꼬리를 말고 도망치기 마련이다. 괴물이다! 저건 어디가? 도망치자! 하지만 여태껏 저 좋을 대로 난동을 부려놓고 이제 와서 도망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너희도 명색이 청소부라면 쓰레기 치우는데 협력하지 그래. 너희라는 이름의 인간 쓰레기들. 1층을 소탕한 후 루카에게 어떤 장치를 발동하도록 명령했다. 계단 폭파! 놈들의 도주로를 막기 위해 계단을 폭파시키는 것이다. 이제 2층에 있는 놈들은 도간에 든 쥐다. 갈고리 달린 밧줄을 던져 2층에 걸어둔 다음 뭐야 저 자식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놈들 앞에 나타났다. 1층이 초토화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놈들은 나를 보자마자 공황 상태에 빠졌다. 저놈이다! 죽기 전에 도망쳐!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맞서 싸워야 할 거 아니야! 꼬리 멀고 도망치는 꼴이 어찌나 가관이던지. 이제껏 100명이 몰려다니면서 약자를 습격해왔겠지. 100명이 한 명의 강자에게 습격당하는 절망도 겪어봐라. 나는 적들을 칼로 마구 난도질했다. 이제 남은 건 히가시야마 한 놈뿐. 내 동료들을 모두 죽이다니! 넌 괴물이야, 괴물이라고! 그래, 난 괴물이다. 너 같은 놈에게 지옥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인간성을 버렸으니까. 물론 주모자인 히가시야마를 쉽게 보낼 생각은 없다. 그 후 히가시야마의 신병을 고문실로 옮겼다. 언제까지 퍼질러 잘 생각이냐? 일어나. 나는 서양식 칼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인사 대신 놈의 발가락을 중간부터 절단했다. 내 발가락! 뭐 좀 묻지. 열심히 살고 있는 장애인을 죽이고 다닌 이유가 뭐지? 말해봐. 그러자 놈이 대답했다. 여긴 남의 발목이나 붙잡는 원숭이들을 솎아내는 거지! 자연의 섭리, 양육강식, 알아들어? 안 그래도 인간이 넘쳐나는 시대에 식량난도 막고 일석이조 아니냐고! 얼토당토하는 헛소리였다. 그럼 나도 불필요한 인간을 솎아내도록 하지. 발끝부터 시작해 히가시야마의 몸을 점점 베어나갔다. 이 고문은 능지형을 베이스로 내 나름대로 변형을 준 것이다. 그만! 2cm 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살점을 베어나가는 것이다. 아, 좋은 생각이 났어. 퀴즈를 내서 네 목숨에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어때? 도전하겠나? 퀴즈? 싫어? 그럼 계속하든가. 할게요! 살려주세요! 놈은 마지막 희망에 구차하게 매달렸다. 기미가요를 작사한 사람의 이름은? 일본 국민이라면 모를 리 없겠지? 그러니까 타나카 카쿠이! 작점 이상이다 멍청아. 오답을 내놓은 벌로 밑에서부터 2cm씩 몸을 베어나갔다. 몸이 잘려나가는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다음 문제. 일본인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이름은? 무로후시 고지? 정답은 오다 미키오다. 그것도 모르나? 네가 그러고도 일본인이야? 그게 누군데? 이런 고통에 노출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고가 작동할 리 만무했다. 그렇게 허벅지에 반절이 잘려나갔을 무렵 다신 장애인을 원숭이라고 비하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놈이 살려달라 애원하기 시작했다. 잘 들어라. 약육강식인 동물의 세계에서 오직 인간만이 약자를 도우려 했다. 사회복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다. 장애가 있건 나이가 많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게 인간이 지닌 도덕의 결정체란 말이다.
약자를 무능하다고 쳐내는 건 짐승이나 할 법한 논리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건 바로 너 같은 놈이다. 이 극악무도한 짐승을 사회에 풀어놓을 생각일랑 추호도 없다. 서서히 조각나는 고통을 느끼며 죄를 반성하도록. 우와, 무시무시해라. 히가시야마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칼을 휘둘렀다. 이렇게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여기서 파는 쿠키 진짜 맛있어. 누나! 상처를 치료한 의뢰인은 다시 쿠키를 만들기 시작했다. 안녕, 우린 메론빵 트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가게에 네가 만든 쿠키를 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 의뢰인에게 누군가가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의뢰인은 고민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요. 저희가 만든 쿠키로 괜찮다면. 그럼 계약하는 거다. 앞으로 잘 부탁해. 잘 됐다, 그치? 제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회를 잡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앞으로 많은 고난이 의뢰인이 기다리겠지만. 안녕하세요. 메론빵이랑 쿠키 주시겠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최강의 손님이 불쑥 나타났네. 이주일 씨, 안녕하세요. 하지만 은인이 남긴 격려의 말과 쿠키가 있다면 그는 지지 않을 것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